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한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매플로립의 바와 파이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와 비슷한 바 H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 그래프 파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이후에는 세로와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바 함수 막대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웠던 막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x와 y의 값을 이게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에 있는 x는 그 바가 그려지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번에 해당하는 게 1까지 하이트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에 해당하는 거는 1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2까지 하이트를 해라. 그래서 여기는 x고 그 해당하는 하이트, 길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3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5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7, 8, 9도 없죠. 10이 있는데 그게 여기 대응하는 7, 해서 7까지가 나타나는. 그래서 막대를 표시할 위치, 뒤는 막대의 길이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레인지를 활용하면은 이 막대를 표시할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에서 0번부터 5번까지 레인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쪽에다는 1, 2, 3, 5, 6, 7이라고 하면 되면 이런 표현이 되는 막대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요번에는 바 그래프에서 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레이블과 컬러를 지정했는데요. 저기 보면 프루츠 해가지고 이렇게 애플, 과일의 종류가 있고요. 카운트에서 숫자가 있는데, 아까는 그 위치가 숫자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바라고 하는 게 프루츠에서 이 위치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로 쓸 수가 있어요. 문자열로. 자,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게 카운트, 하이트가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40, 100, 30, 55. 자, 그 다음에 바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똑같이 레드, 블루, 브라운, 오렌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색상과 레이블을 동일하게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레전드가 색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내용의 바 칼라즈를 바로 칼라에다 지정을 했습니다. 레이블에는 바 레이블즈를 지정했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이 지정된 색상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레드, 블루, 브라운, 오렌지. 그 레이블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성, 레이블과 컬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절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막대 그래프의 엣지 컬러 같은 걸 가지고 이 막대 그래프의 외곽 라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컬러의 걸 레드를 했더니 이 박스에 이렇게 색상이 외곽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 리미트, Y 리미트.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플롯을 가지고 바로 하진 않고요. 자, 다중 그림을 그리는 서브 플롯을 인자를 얻게 되면 하나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엑시즈를 가지고 그렸어요. 바. 그 다음에 여기 세팅을 해가지고 X 리미트가 0에서부터 8까지다. Y 리미트가 0에서부터 8까지다. 이런 걸 지정을 했고요. X틱스에다가 이렇게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걸 그리도록, Y틱스도 마찬가지고 그리도록 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계속 막대 그래프를 수직으로 그려봤는데요. 이걸 수평방향으로 그릴 수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방향으로 그리게 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 Y축에 내가 위치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레인지 6로 했더니 0부터 5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에 해당하는 게 가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1, 2, 3, 5, 6, 7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지정할 때는 bar-h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이렇게 가로로 그릴 때는. 그래서 bar와 다르게 h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써놨지만 horizon이라고 해서 이 가로 늘어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bar-h를 씁니다. 자, 다음은 속성 XLR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마찬가지로 톰, 딕, 해리스, 슬림, 짐 이렇게 해서 여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아까 이렇게 그리면 밑에서부터 탐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그 반대가 된 거는 바로 요거 인버트 Y축 때문에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밑에부터 탐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탐을 그리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Y 포지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넘파이 레인지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다섯 개, 그죠? 5개. 이 사람이 5명이니까 5명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퍼포먼스는 3 플러스 10 곱하기 넘파이 랜덤 랜드. 요 랜드는 0에서 1 미만의 난수를 발생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5명이잖아요. 5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5개. 왜냐하면 요 각각에 해당하는 5개를 만든 거죠. 근데 그거를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대충 0에서부터 14인데 이걸 3을 더했기 때문에 대충 분포가 3에서부터 10 미만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3에서부터 13 미만인.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충 나온 걸 보면은 그래서 여기 3에서부터 13 정도까지의 값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죠. 요거는 다른 거랑은 다 같습니다. 바 H에서 그리는 거는. 근데 좀 하나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XLR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XLR을 옵션을 LR 걸때 지정했어요. 근데 LR은 어떻게 했냐면 마찬가지로 0, 1 사이를 5개 만들었죠. 그래서 그 5개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XLR 부분이 그려지는 게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그려줘요. 만약에 여기서 난수가 나온 게 0.5다. 그러면 위쪽으로 0.5, 밑으로 0.5 이 정도로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줘. 그래서 요거를 그릴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한 그래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XLR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누적 막대를 그리는 건데요. 누적 막대 그래프. 자, 이때는 속성 바텀을 씁니다. 한번 잘 볼게요. 자, 여기에 스페시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레이블에 쓰려고 하고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스페시지라고 하는 걸 여기 보시면 여기에 출력되어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요건데. 자, 여러분이 여기 써져 있는 달러에서 달러는 뭐 별거 아니고요. 레이텍이라고 해서 특수한 수식을 예쁘게 이렇게 뮤라고 하는 거를 잘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와 달러 사이에 우리가 수식을 쓸 수가 있는데 역슬래시 하나가 요 뮤라고 하는 요걸 역슬래시 뮤 이렇게 쓰면은 요러한 수식을 써줘요. 그림을 그려줘요. 그런데 역슬래시는 2개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오류가 안 나기 때문에 2개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이 뮤라고 하는 뮤 이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weight count도 좀 특이한데요. 키가 below, above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값들이 있어요. 그 다음 width는 0.5로 했고 서브플롯을 만들어서 제로 3개를 바텀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로 3개가 어디에 쓰이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 weight count 이거로부터 아이템즈를 불러오면은 처음에 불리안에는 below 그렇죠? 여기에 키, 그 다음에 여기에 value가 들어와요. weight count에 이게 들어옵니다. 70, 31 이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그립니다. 스페시지. 자, 이 스페시지에 해당하는 요게 위치니까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웨이트 카운트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70, 31, 58 이거예요. 70, 31, 58. 자, 그 다음에 width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0.5로 했기 때문에 이 사이 공간이 1배 정도가 나와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붙어 있을 텐데요. 레이블 불리안에서 레이블을 넣었는데 불리안을 바로 모르냐면 below above. 그래서 이게 레전드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속성인데요. 자, 그려지는 아래 위치를 뭐로 지정하는 건데 아래 위치를 여러분이 0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그리는 거야. 0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자, 그리고 나서 바텀을 어떻게 했냐면 다 웨이트 카운트만큼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그리는 거는 여기서부터 그려진다는 거야. 얘는 여기서부터 그려주고 얘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루프에서는 요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81을 그리는데 밑에서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텀 더하기 웨이트 카운트 해놨으니까 바텀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거를 그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한 발이 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잘 그려지는데 이 값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보완하는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래서 뭐 다 똑같은데 뭘 넣느냐? 이 AX에 바 레이블 이렇게 하고 P 레이블 센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여기 AX 바라고 하는 거에 리턴 값이 바로 내가 이 값들을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준 겁니다. 센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 그거의 길이 값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넣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아까 거보다 여기 나오니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3개고 요 73, 34 여기 해당하는 값이 요거예요. 다음은 파이 함수 원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그래프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 그래프는 파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10, 20을 갖다 넣으면 여기서부터 이 10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20에 해당하는 걸 전체를 그려요. 근데 결국에는 분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특정 데이터의 비율을 보기 쉽게 표현하는 건데 전체를 자기 부분으로 나눠요. 10 나누기 3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포션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 나누기 30에 해당하는 것이 이 포션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토탈이 되도록. 자, 그렇다고 한다면 데이터라고 하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12, 13, 14. 데이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레이블스라고 하는 속성에다는 네임, 한번 네임을 넣어주시면 A형, B형, C형, D형이 이렇게 레이블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다음은 한글을 들어가게 했고 보시면은 요 오토 퍼센트 이것도 지난번에 보긴 한 건데요. 오토 PCT는 오토 퍼센트를 의미하고요. 요렇게 쓴 거의 의미는 이건 백분율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1F는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그다음에 요거는 뒤에 퍼센트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여기. 그래서 요거는 기호를 작성하고. 그래서 여기 37.5 퍼센트가 나오죠. 그래서 오토 퍼센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포션을 확실하게 알려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레전드라고 하는 거의 위치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PLT 레전드에서 이렇게 로케이션 10 했어요. 그래서 로케이션 10은 무슨 위치를 나타내는데 숫자를 쓰냐? 여기 보시면 이 위치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케이션 10번을 했더니 정중앙에 레전드를 표시하겠다.
그래서 중앙에 범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로케이션을 6로 했더니 이렇게 범례가 이쪽에 왼쪽 중앙에 그래서 탑 레프트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이렇게 정수를 로케이션으로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이한 점이 있죠. 자, 이번에는 색상 및 돌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lode라고 쓰시고 이렇게 각각의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각각의 포션에 대한 나가는 것들을 대응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0, 0, 0.10 그러니까 여기는 0, 0, 0이에요. 자,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그리네요. 근데 0.1 했더니 여기가 이게 떨어져 있죠. 이 숫자를 크게 하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이상하니까 0.1이나 0.15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자, name, color. 자, 컬러를 지정했죠. 그래서 컬러즈에다 컬러를 지정했더니 이렇게 색상이 내가 지정한 대로 violet, sky blue 이렇게 나오죠. lime green, wheat 이렇게 색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색상들은 굉장히 좀 진한데 이런 색상들은 조금 약간 옅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색상들이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익스플로드를 갖다 집어넣으면 요 세 번째 게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돌출 효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돌출 효과, 익스플로드를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까 보면 계속 그림이 잘은 모르겠지만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여기가 기본 스타트예요. 순서대로 이 15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부터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스타트 앵글을 여러분이 이렇게 각도의 수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0도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90도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그림 15 A형이 여기서부터 15 A형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럴 때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마찬가지로 익스플로드의 세 번째 거가 돌출되어 있죠. 자,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렇게 돌린 거죠. 보신 것처럼. 네. 그래서 스타트 앵글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그런 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플롯으로 대부분 그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분 그림을 그리는 서브 플롯으로 여러분이 받아서 이 액세스를 가지고 파일을 그려도 돼요. 자, 그리고 sizes 요 값으로 하고 그다음에 labels를 여기 집어넣는 이걸 갖다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얘가 스타트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frogs, hogs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림이 플랫으로 PLT, 파이 플롯에 PLT를 그려도 되고 이렇게 서브 플롯에서 받는 데는 엑시즈를 받아서 그려줘도 돼요. 자, 다음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색상이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들 말고요. 많이는 안 쓰지만 우리는 이러한 색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색상이 뭐라 그럴까?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색상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물론 이제 이거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이러한 다양한 색상의 상수를 찾아서 써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섀도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속성은 말 그대로 그림자를 그릴까 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로드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돌출이 됐잖아요. 돌출이 됐는데 게다가 여기에다가 섀도우를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labels, size, 그다음에 서브플롯에서 자, 사이즈 그리고 익스플로드에서 요거 두 번째 걸 돌출하게 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레이블즈 있고 오토 퍼센트 있고 해고 그 다음에 섀도우 트루 스타트 앵글 90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프로그가 되네. 그렇죠? 프로그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15죠. 그 다음에 요 부분 두 번째 게 돌출됐어요.
돌출됐고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섀도우가 나타나겠죠. 근데 섀도우는 꼭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여기도 이렇게 보면 섀도우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속성, 이 섀도우라고 하는 건 true, false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파이 그래프는 엑셀에서 많이 한번 그려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엑셀에 있는 그래프랑 뭐 거의 유사하고요. 이러한 뭐 사소하지만 우리가 속성을 가지고 모양을 좀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가능하면 오토 퍼센트는 넣어주는 게 이 확률을 명확하게 비율을 알면 좋으니까 써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플로립에서는 다양한 색상을 상수로 정의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려드리는 URL이라든가 구글링을 해서 찾아봐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것도 바이올렛 같은 건 아는 색상이지만, 아까 봤던 그 휘트라고 하는 거는 색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몰랐잖아요. 이런 것도 색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굉장히 색상의 상수가 많더라고요. 이 시안, 아쿠아 이런 것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뭐 컬러를 많이 아시는 분은 이런 컬러 색상을 알겠지만 아주 특이한 색상도 많습니다. 자, 베이스 컬러라고 해서 이거는 다 우리 공부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 글자로도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블랙이 B가 아니라 K다. 왜냐하면 이 블루하고 겹치기 때문에 K로 그려진 거고요. 여기 보면 타블러 팔렛이라고 해서 완전히 색상이 기존 색상이지만 조금 옅다 그럴까요? 튀지 않는 색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뭐 이러한 색상들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로와 세로 막대를 그릴 때는 이렇게 바나 바 H를 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컬러를 가 바마다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블을 여러분이 넣을 수도 있고, 엣지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 자, 많이는 안 쓰지만 뭐 통계적인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XR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적 막대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속성 바텀을 이용해서 이전에 그린 거를 바텀에 더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릴 거는 바텀 위에다가 그릴 수 있는 누적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를 그리면 이 X축이 위치가 나타나고 이 위치에 해당하는 바를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그거에서 말해서 호리진탈을 의미하는 바 H는 이 Y축의 위치를 표현하고 이 위치에 표현하는 막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이런 상태가 바 H고 이런 상태가 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원 그래프 파인데요. 자, 파이는 플랫이나 엑시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파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리스트 값이 오면은 스타트 앵글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 100%의 원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포션을 차지하느냐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익스플로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리스트를 표현해서 내가 돌출시키고 싶은 부분을 1 미만의 값, 0.1 이러면 한 10% 정도가 튀어나오는 그런 비율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이블스, 컬러즈를 해서 컬러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오토 퍼센트는 여러분이 꼭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자, 섀도우도 여러분들이 기본은 false인데 true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스타트 앵글은 기본값이 0이에요. 근데 이거를 90도로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180도로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점이죠. 여기 나오는 게 각도를 의미합니다. 각도. 자, 그래서 오토 퍼센트, 컬러, 레이블, 익스플로드, 섀도우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수업을 마칠 텐데요. 뭐냐면, 자, 제가 이러한 원그래프라든가 이런 바라든가 이런 거에 속성들을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려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 레퍼런스 다큐멘테이션을 보는 거예요. 레퍼런스 다큐멘테이션.
자, 그거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pillary.org에 들어가셔가지고 레퍼런스 API에서 여러분이 서치를 하세요. 제가 파이 이렇게 그래서 파이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속성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이 충분히 익히시면 좋고요. 더 좋은 거는 그 아래에 보면 그 샘플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샘플 코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학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